안녕하세요. 우프 선생이에요. 자, 오늘은 경제 생활과 자산 관리. 이제 자산 관리에 대해서 한번 더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자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산은 뭐냐? 그러면 이 유형은 이 모양이 있다 이런 뜻이고요. 무형은 모양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모양이 없는 거. 그러니까 유형은 모양이 있는 거고 무형은 모양이 없는. 그래서 유형이나 무형의 재산. 자, 이런 걸 우리가 자산이라 그러는데요. 이 유형의 재산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부동산, 동산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전부 다 모양이 있죠. 여기서 이제 부동산은 뭐냐면 움직이지 못하는 재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부는 아니다 이런 뜻이고요. 동은 움직일 동자입니다. 사는 재산, 즉 움직이지 못하는 재산. 그게 어떤 거냐 그러면 부동산은 보면은 그 법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 토지는 땅이죠. 그 땅에 정착은 거기 붙어 있는 물건들. 즉, 이제 건물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또는 이제 건물이 있고 또 담까지도 다 정착물로 봅니다. 거기 붙어 있는 거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심어둔 나무 같은 거 있죠. 집에 보면 나무도 심어뒀죠. 그런 거. 조경수 같은 거 심어둔 거 있죠. 그래서, 이 부동산은 이제,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땅하고 집. 그 다음에 그 건물이죠. 빌딩도 좋고요. 그 다음에 집에 이런 거. 붙어 있는 것들. 그 토지에 붙어 있는 거. 그걸 다 부동산이라 그럽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 그러면 동산은 뭐냐? 그러면 부동산 빼고 나머지는 다 동산입니다. 동은 이제 움직이는 재산이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많이 아는 그 돈 있죠. 돈.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핸드폰 있으면 핸드폰. 여러분 컴퓨터. 그 다음에 아빠 같은 경우 차가 있다면 자동차 이런 거 있죠. 시계, 하여튼 여러분도 좋아하는 운동화다, 또 모자다, 하여튼 돈이 될 만한,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건 중고시장에 내다 팔았을 때 다른 사람이 살라 그러는 거. 그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동산입니다. 또 아주 유명 선수의 사인. 근데 이제 너무 유명한 선수였는데 그 사인 받아준 게 굉장히 오래돼갖고 그 선수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고 지금 없는 상태. 아마 아주 유명한 연예인 사인 받은 거. 그런 것들. 그래갖고 세월이 흘러가고 50년, 100년 된 거.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것들도 남들이 살라 그러죠. 그것도 이제 재산이 되니까 다 동산들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동산, 이런 것들은 다 유형의 재산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형의 재산은 이제 특허권이라든지 또 저작권 이런 것도 돈을 받을 수가 있죠. 특허권 내놓으면 특허료를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경제적인 이점이 있죠. 또 어업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한. 그래서 이제 그 어업할 수 있는 권한을 또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있죠. 양도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 그다음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거 누가 이제 프로그램 짰다 그러면 거기 소프트웨어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무형의 재산입니다. 이런 게 이제 다 그런 걸 자산 그러죠. 자산. 특히 이제 여러분이 좀 알아둬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금융자산인데요. 금융은 쉬운 얘기로 은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은행. 그런데 사실 이제 은행 외에도 금융 쪽은 돈 다루는 거니까요. 보험회사 같은 데도 돈 다루죠. 거기도. 그러니까 이제 금융자산은 뭐가 있냐면 현금. 이제 제일 중에 현찰이죠. 현찰.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누구나 다 돈 좋아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금에다가 이제 예금된 금액, 예금. 그 다음에 이제 증권. 어떤 채권, 증권 이런 그런 거. 주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증권, 채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국가에서 발행한 것도 있고요. 회사에서 발행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게 이제 다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 기간이 지나가면 이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거의 현금이나 다름없죠. 근데 지금 당장은 못 찾는다 그래도 3년짜리 만약에 채권이다 그러면 3년 후에는 돈으로 바꿔서 이자까지 그걸 붙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은행의 대출금이라든지 또는 보험 들은 거 있죠. 그런 거 전부 다 그런 걸 금융자산이라고 합니다. 금융자산. 금융이 이제 은행, 주로 뱅크하고 관계된 거죠. 보험회사도 그 돈을 다루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어떤 재산들, 그걸 금융자산. 자, 이제 이런 자산들이 있는데 그 자산들을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돼.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돈 내가 관리해야 되고 내 물건 내가 관리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 특히 집 같은 거, 그다음 땅 같은 거, 자 이런 거를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 관리를 이제 절실하게 해야 되느냐? 노후 대비입니다. 노후 대비. 여러분은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노후 대비 지금부터 안 해도 큰 관계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똑똑한 학생이다 그러면 노후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부터 매달 10,000원씩만이라도 10,000원씩 계속 정기적금 같은 데 들어놓으세요. 10,000원. 한 달에 12만 원밖에 안 되겠지만은 그게 1년 아니야. 매달 10,000원이면 1년이면 얼마야? 12만 원이죠. 근데 10년 되면 120만 원이고요. 그게 40년 되면은 480만, 약 500만 원 되지만 이건 기간이 굉장히 긴 거기 때문에 이자가 계속 복리로 치면 나중에 몇 천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지금 10,000원씩 넣어도. 일찍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돈이라 그러잖아. 일찍 시작하는 게 좋아. 나는 이제 그런 거를 어릴 때 알긴 알았지만도 돈이 없으니까 그걸 못하고 내가 뭐 모았냐면 이제 우표 모으기. 그리고 이제 과자 먹고 남은 그 봉투 있잖아요. 이제 과자 그 사와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뜯지 않고 이렇게 이제 가위로 예쁘게 아주 예쁘게 잘라가지고요. 과자 빼먹고 봉지는 전부 다 모아뒀어요. 그래갖고 그게 박스로 몇 박스나 됐는데 이사할 때 버려버렸어. 내가 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버린 거죠. 뭐 쓰레기인 줄 알고. 나중에 이사 끝나 정리하니까 하나도 없더라고. 내가 그거 진짜 몇 년을 모아둔 건데. 와. 거기 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포장지가요. 내가 그때 모아뒀으니까 벌써 한 50년 전, 50년 전에 모았던 것들인데 지금 그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제 100년만 더 지나면 어마어마한 물건이 됩니다, 그게. 아주 희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삼립빵이 있었다, 삼립제과. 거기서 이제 초창기에 그 빵을 나와서 빵 포장지, 그런 걸 이제 자기 회사, 역사를 쭉 해가지고, 이런 게, 박물관식으로, 그죠? 그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초창기에 만든 빵 봉지가 만약에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화재가 나서 없어졌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소실돼서 홍수가 나서 쓸려갔거나 없어졌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귀한 거죠. 그걸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 빵 봉지 하나지만 수십 년 전 거를 그 회사에다 내가 판다 그러면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겠죠. 거기서 그 가치를 높이 쳐줄 테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가치가 없겠지만, 그 삼립빵 그 회사에서는 만약에 자기네 창사 50주년, 60주년 해갖고 초창기부터 그 빵봉지를 쭉 그렇게 이제 전시를 한다 그랬을 때 아주 처음 그런 걸, 그죠? 자기들이 없는데 그걸 누가 갖고 왔다 그러면 엄청난 돈 주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재산의 그 경제적 가치가 있대도.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생각해갖고 많이 모아뒀는데 다 몇 박스가 없어졌어. 이사하면서 우리 식구들은 알 텐데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보고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린 것 같아. 그걸 내가 따로 챙겼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표 그것도 다 친구들만 이렇게 좀 귀한 우표들도 있어 놓아주고. 그래갖고 지금은 특별히 그런 게 없는데 우리가 가난해갖고 이사를 많이 다니는 바람에 그랬어요. 만약 한 집에 오랫동안 살았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냐면 이양복 거기 나오는 것처럼 그 얘기 알죠? 이제 집에 큰 항아리 묻어두고 거기다 쇠못 하나하나씩 대장간에 가서 그 쇠붙이 하나씩 몰래 훔쳐와가지고 거기다 넣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 백사 이양복 얘기죠 아마? 한은과 오성이 얘기든가 하여튼 헷갈린다 하여튼 그 부근인데 그 사람인데 한은과 오성이 백사 이양복이든가 그래? 하여튼
그래서 큰 항아리에 그 쇠붙이를 모아둬갖고 나중에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 항아리를 그 대장장이한테 줬죠, 그죠? 이게 전부 다 당신 거라고 내가 어릴 때부터 훔쳐온 거 아니냐고. 대장장이는 미리 알고 있었죠. 그래갖고 쇠를 하나 뜨겁게 달고 갖고 놨더니 슬쩍 앉는 척 하면서 그 뜨거운 쇠붙이에 딱 앉았는데 얼마나 뜨겁겠어. 보통 애들은 그럴 텐데, 참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살짝은 이제 비켰겠지. 그러다 이제 쇠가 좀 식으니까 또 가지고 간 거죠. 그죠? 화상 입으면서도 그렇게. 그런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나도 이제 그런 생각을 어릴 때 해가지고 집에 큰 항아리를 하나 묻어놓고 거기다가 그냥 동전만 생기면 무조건 던져서 집어 넣어놓는 거야. 못 꺼내게. 그러고 뚜껑 닫고 이렇게 김장똥 묻어두듯이. 거기다 이제 비닐봉지도 이제 과자 봉지도 넣고 종이 같은 거 썩으니까 주로 비닐봉지로 그렇죠. 종이 같은 건 또 특별하게 이제 보관해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그게 다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대 못 써도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내 손자 때 가면 그건 굉장히 진귀한 보물들이 됩니다. 수집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꼭 돈을 모으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이제 어디 뭐 빵 봉지만 모아도 좋고요. 아니면 볼펜 같은 거 쓴 거 버리지 말고 그것도 이제 품목별로 쫙 모아두면 수집해두면 그게 나중에 큰 재산이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노후 대비를 이제 왜 해야 되냐면 요새 사람이 오래 살잖아. 보통 이제 80 중반까지도 살잖아요. 평균 수명이 이제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정년퇴직을 이제 60살에 했다 해도 거의 20,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자식들한테 맨날 그 손 벌리기도 그렇고 자식들도 자기 살기 바쁜데. 그래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산 관리를 굉장히 해야 됩니다. 부동산이나 뭐 동산이나 이런 거, 예금이나 이런 거, 노후 대비를 미리미리 그 자금을 마련해야죠. 또 이제 자산 관리를 쉬운 얘기 자산 관리, 내 돈 관리를 잘하라 그 얘기인데 왜 해야 되냐면 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죠. 사람이 갑자기 아프거나, 그 다음에 뭐 사고가 나가지고 일을 못하게 돼가지고 갑자기 수입이 없어지거나, 또는 뭐 자연재해, 뭐 홍수나 뭐 태풍이나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겠죠.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이제 피해를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보험을 이제 미리 그런 걸 위해서 들어두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이 뭐 모든 보험을 다 들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걸 대비해서라도 자산은 꼭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자기 인생을 잘 관리하는 방법이죠. 그럼 이 자산 관리하는 방법에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예금, 투자,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하고 있는 방법인데, 예금은 쉬운 얘기로 이제 돈 모으는 거죠. 은행에다가. 예금은 은행에다 하는 게 제일 좋죠. 그거를 장판 밑에다가 어떤 할머니가 이제 돈만 있으면 은행도 못 믿고 하니까 장판 밑에다가 그 돈을 계속 넣어둔 거죠. 그러다 나중에 그 할머니가 돈도 못 쓰고 이제 돌아가셔갖고 그 자손, 그 아들이나 손자나 그쪽에서 이제 장판을 우연히 이렇게 뜯다가 거기서 이제 엄청난 거 돈을 발견해갖고, 그 돌아가신 분인 때문에 이제 덕택의 애들이 이제 갑자기 그렇게 돈을 벌게 되는, 굉장히 고맙겠죠. 그죠? 그런 일도 있겠지만은 은행에다 넣어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은행은 이제 이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죠. 투자는 이제 뭐 주식 같은 데 넣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 이제 땅을 사두는 이제 부동산 같은 데 투자하는 것도 있죠. 자기 집 위에 또 다른 집을 뭐 사두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예금은 안정해야 합니다. 안정성은 있습니다. 물론 요새도 이제 은행도 망하니까 그래가지고 한 은행에 뭐 5천만 원까지만 자기들이 보장해 준다 그러면 자기가 뭐 재산 2억이 있다 현금이 그러면 그거를 4개 은행에다가 5천만 원씩 분산 이렇게 예금해 두는 것도 괜찮죠. 한 은행에 몰빵해 뒀다가 갑자기 그 은행이 진짜 예상치도 못하게 세계 대경제 공황이 와가지고 망해버렸다. 그래갖고 조금밖에 보상을 못 받는다. 기가 막힌 일이죠. 실제로 제2금융권, 제3금융권에 해당하는 그런 저축은행 같은 것들이 망해가지고 정말 평생 모은 돈 날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피눈물 나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분산으로 투자해 놓는 게 좋습니다. 분산으로. 그런데 이제 은행은 작으니까 이자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 투자했을 때는 수익성을 잘 봐야죠. 그래갖고 뭐 주식 투자도 있고, 아니면 뭐 펀드 같은 데다 자기가 못하니까 뭐 증권회사에다 맡겨가지고 펀드에 가입해갖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는 수익성은 높을지 모르지만 리스크라 그러죠. 위험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투자했는데 손해가 날 수도 있잖아. 손해가 나면 자기 원금까지 까먹는 거야. 자기가 거기다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50% 손해 나면 50만 원 없어지는 겁니다. 50만 밖에 안 남아요. 근데 은행에다가 넣어두는 건 내가 100만 원 예금해두면 뭐 이자가 뭐 조금 코딱지만큼 붙어갖고 뭐 1,000원 붙었다. 그래도 100만 1,000원이면 내 원금은 보장이 되잖아. 그죠? 내가 원래 넣었던 그 돈은. 그런데 투자는 그 원금도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익을 얻으려면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먹고 안전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좀 많이 먹는데 위험하지만 많이 먹을 것이냐, 이제 이건데, 그래서 사람의 이제 삶의 스타일에 따라 틀리겠죠? 그래서 난 굵고 짧게 살 거야, 이런 애도 있고, 아니야, 난 가늘게 길게 살 거야, 이런 애도 있고, 뭐 그런 말 있죠. 굵고 짧게 할 거냐, 가늘고 길게. 나는 어릴 때부터 그런 말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굵고 길게 살면 안 되냐고. 굵고 길게 살면. 근데 굵고 길게 사는 게 사실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이 나왔겠죠. 그죠? 제일 좋은 건 굵고 길게 사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익도 많이 보면서 막 오랫동안 그렇게 이익 보는 거.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적당히 게으르고 적당히 부지런하죠. 그러니까 이제 곧 적당한 선에서 있고요. 아주 큰 부자는 하늘이 내지만 그래도 상당히 큰 부자, 아주 큰 부자는 이제 뭐 재벌처럼 어마어마한 부자를 얘기하고, 이건 운이 따라야 되니까 거기는 이제 하늘이 내는 거고, 이제 그래도 우리가 보통 부자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사람이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 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 쓰는 거예요. 자기가 100원을 벌든 10,000원을 벌든 얼마를 벌든 쓰는 게 버는 것보다 적으면 항상 돈이 쌓이게 되는 거고, 아무리 많이 벌어도 더 많이 쓰면 항상 마이너스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우리 학원 선생들 보면요, 돈 잘 번 사람은 정말 많이 벌죠. 뭐 한 달에 막 몇 천만 원 뭐 버는 사람들도 있었고, 우리 때도 요새도 아마 그런 학원 선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적게 버는 분들은 이제 뭐 한 달에 보통 월급쟁이들이 뭐 2, 300, 400번, 보통 한 2, 3, 400 그 사이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100만 원 이하로 버는 사람도 있어요. 학생들이 안 오면은, 인기가 없으면은.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요, 아주 인기가 좋아하고 돈 많이 벌었던 그 선생들은 지금 대부분 못 살아요.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리고 진짜 그때 학생들한테 인기가 별로 없었고 돈도 많이 못 벌던 그런 분들이 지금은 잘 살아요. 그 왜 그러냐? 돈을 이렇게 잘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한 달에 막 몇 천만 원씩 벌고 하면 그 부인도 그 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인도 입장에서도 다음 달에, 이번 달 쓰면 다음 달에 또 그 정도 들어올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돈 관리를 철저하게 안 하고 그냥 지피인 대로 쓰는 거죠. 그냥 흥청망청. 그런데 사람이 영원히 햇빛이 들어온다라고 영원히 햇빛이, 그죠? 비치고, 그 다음에 햇빛이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영원히 햇빛이 안 비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그 말이 있잖아요. 쥐구멍 속에도 햇빛이 들어갈 날이 있대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벌던 사람들은 돈 관리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술 먹으러 다니고 막 친구 있으면 뭐 또 꺼져버리고, 사람은 좋다는 얘기 들었겠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관리를 안 하니까 나중에 이제 갑자기 입시제도가 바뀌면서 그 과목이 확 인기가 없어지면 갑자기 돈벌이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뭐 벌려놨던 일들이 있다, 뭐 비즈니스 하다, 그런데 뭐 다 날리게 되고 그 재산을 날리게 되죠. 학원 강사뿐만 아니라 연예인도 그런 사람 많죠. 근데 학원 강사 중에 돈을 이렇게 잘 못 버는 사람들은 그 사모님이, 아, 우리 신랑은 지금 인기가 없어갖고 돈을 이렇게 별로 못 벌어 오니까
이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아주 악착같이 저축을 합니다. 미래를 생각해서. 대부분 이제 남자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모님, 그 부인들이 이렇게 돈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악착같이 해가지고 이제 조금 돈 모이면 저 지방에 싸지만 자기 고향 가까운데 그 논이나 밭 이런 것도 사두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악착같이 모으면 10년, 20년 모으면 또 돈이 꽤 되니까 그거를 조그만 시골에 싼 빌딩 같은 거, 한 2, 3짜리 건물 하나 사주고 밑에는 이제 뭐 가게 같은 거 주고 세 받고요. 그러면 그게 세월이 지나면 그 시골 같은 데지만 대도시가 자꾸 확대되니까 땅값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전부 다 이제 재산이 팍팍 불어난 거죠. 그래서 길고 짧은 건 끝까지 가봐야 한다, 대봐야 한다 그러죠. 그거 마찬가지. 지금 엄청 잘 나가는 사람 별로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관리 못하고 재산 관리 못하면 나중에 그 사람은 쫄딱 망해 살고요. 지금 뭐 힘없고 빌빌하지만 그 사람이 악착같이 이렇게 저축하고 검소하게 이렇게 해나간 사람은 중간 이상은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잘 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산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 자산 관리 이제 할 때 또 이제 유동성을 두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유동성이란 건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내가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주식시장에 내다 팔면은 매주 그죠? 열리니까 월화수목금 열리니까 거기서 이제 좀 팔면은 현금으로 바로 바꿔가지고 한 3일 후인가 그때 현금을 찾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뭘 사뒀는데 이 땅을 하나 사뒀거나 했는데 맹지라 그러죠. 뭐 사람들이 잘 안 찾는 별로 안 좋은 데 사줘갖고 팔래도 팔리지도 않고 집도 그러면 현금화 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런 걸 보면 유동성이 나쁘다 그럽니다. 유동성. 유동성은 유는 흐를 유자고 동은 움직일 동자가 흘러간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이렇게 돈은 서로 흘러가야죠. 돈이 돌고 물 흐르듯이 돈이 이렇게 흘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뭘 투자를 했을 때도 이게 돈으로 빨리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좋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산 투자는 이제 뭐 투자해도 주식에 몰빵하거나 이러지 말고 주식을 한다 해도 뭐 몇 군데 나눠서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주식의 몇 프로, 뭐 토지의 몇 프로, 은행 현금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적당히 분산을 해가지고 해야 되죠. 한 군데다 다 몰빵했다가 일 생기면 완전히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자,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위험하니까 위험을 분산해갖고 혹시 서너 바구니에 계란을 나눠 담으면 한 바구니를 떨어뜨리고 계란이 다 깨져도 다른 바구니 계란은 괜찮죠? 근데 한 바구니에 막 계란을 수십 개를 다 담았는데 떨어져서 다 깨졌다 그러면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란은 이렇게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이런 게 이제 분산 투자입니다. 지금 뭐 여러분 아직도 어리니까 이런 데 신경은 크게 안 쓰겠지만요.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순식간에 여러분도 어른 되니까 이렇게 나눠 갖고 해야 되고 악착같이 버는 거 이상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용돈 받은 거 있으면은 용돈보다 더 많이 쓰지 말고 그 중에 일부는 항상 이렇게 은행에 넣든지 저축을 자기만의 또 저축을 하든지 해가지고 검소하게 하면 세월이 지나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미리 은행에 정기적금을 들어서 매달 10,000원을 넣어도 좋고 20,000원을 넣어도 좋고요. 먼 미래를 보고 그 돈은 없다 생각하고 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40대, 50대 돼가지고 갑자기 그때 몇 천만 원이 자기한테 주어진다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그죠? 공짜로 꽁돈 생긴 것 같은 그런 로또 맞은 기분이겠죠. 그래서 멀리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어차피 이제는 반어른이잖아요. 청소년은 애기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중간이죠. 반어른인데 앞으로 지금 중2라 그러면 중3, 고1, 고2, 고3, 대학교 잡아도 앞으로 5년 후가 되면 여러분은 어른이 되는 거죠. 한 6년 후쯤엔 군대도 가야 되고 남학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순식간에 후닥닥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 초등학교 여러분 입학할 때 어제 갔죠? 그게 벌써 8년 전이란 말이에요. 세월 참 빨리 가니까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미리미리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그게 이제 자기 인생을 지가 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도 하고 이제 그래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막 살면 안 되고, 친구들하고 즐겁고 재밌게 이렇게 살면서도 그런 속 깊은 생각은 다 하나씩 하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잘 만들어 나가야 돼요. 꾸며 나가야 됩니다. 이게. 자, 끝났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산 관리는 꼭 해둬라. 그 다음에 예금 이런 것도 좋고, 투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릴 때부터 멀리 보면서 은행에 10,000원짜리 적금이라도 지금 하나씩 들어놓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주식은 한 10만 원 정도로 딱 하고 다 날린 다음엔 절대로 평생 하지 말아라. 주식 안 하는 게 돈 버는 겁니다. 주식 안 하면 돈 버는 거야. 주식하게 되면 그 주식하는데 썼던 1,000만 원을 쓰든 2,000만 원을 쓰든 그 돈은 다 남의 돈이 되는 겁니다. 내 돈이 아니에요. 다 남의 돈이 됩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그죠? 가족끼리 놀아 먹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내가 좋은 거 사고 이렇게 하면 덜 아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착같이 버는 거보다 적게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2글자만 기억해 주세요. 정약용 선생님께서 자기 자식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큰 재산은 내가 남겨주지 못하는데 딱 평생을 너희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2글자를 가르쳐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 검약입니다. 검수할 검자에 전략할 약. 검약 이 2글자만 너희들이 평생 실천한다면 너희들은 아주 편안한 인생을 그래도 넉넉하게 잘 살 것이다. 그렇게 이제 자손들한테 유언을 하고 내려줬죠. 아주 현명하신 분이죠. 돈 아무리 많이 남겨줘봤자 애 정신 상태가 그러면 나중에 홀라당 다 그냥 사기당하고 날려버리고 사업 이상한 거 하다가 다 날려버리고 나중에 인생 비참하게 빌빌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면 나쁜 일에도 이제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다 돈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검약 이 2글자. 정약용 선생이 자식한테 물려줬지만 난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꼭 해주고 싶어요. 검약 이 2글자 꼭 지키라고. 나도 이제 그걸 지키는 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죠. 근데 내가 큰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난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으로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살아가니까 마음은 편안하고 좋죠. 그리고 여러분한테 가장 또 인생에서 책엔 안 나오지만 꼭 투자해야 될 게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 투자 안 되는 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항상 운동 같은 걸 적당히 하고 먹는 것도 적당히 조절해 갖고 항상 알맞은 몸을 가지고 몸에 무리가 안 가게 그렇게 건강 상태를 쭉 유지해 줘야 됩니다. 젊을 때부터. 그래야지 나중에 60, 70 늙어서도 몸이 빨리 안 망가지고 계속 가는 겁니다. 당장은 지금 안 나타나지만 20대, 30대, 10대, 20대, 30대에 막 술, 담배로 몸을 쪄들게 버려놓은 사람들은 50대, 60대에 바로 증상이 나타나요. 망가진 게 바로 나타나가지고 온몸에 병이 생기게 되고, 그럼 그때 이제 돈도 많이 들고 돈을 떠나갖고 너무 괴롭잖아요,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 몸에 지금부터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항상, 그건 돈도 안 들잖아요. 팔굽히기도 하고, 그죠? 실내 체조도 하고, 또 운동도 많이 하고,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지만, 이제 알맞게 그 범위 내에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몸에 그렇게 투자를 하고요. 운동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마음에도 투자를 하세요. 그 마음이 뭐냐면, 스스로 마음을 자꾸 다스리는 거. 도 닦는다 그러죠, 그죠? 마음을 닦는, 수도하는 거. 그래서 마음을 닦는 겁니다, 계속. 그래갖고 화내는 것도 좀 자꾸 줄이고요. 분노하는 거 줄이고, 화내고 분노할 때마다 몸속에서 피가 엄청 빨리 돌기 때문에 세포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껴갖고, 몸에 세포들이 많이 죽습니다, 이게. 그래서 마음 항상 편안하게 가져야 됩니다. 또, 마음 편안하게 못 가지면 늘 슬픔, 고통, 질투, 막 의심, 불불 끓어가지고, 주변 식구들이 못 살합니다. 주변 식구들이. 본인도 괴롭지만 주변 식구들도 못 살아. 그래서 막 부모님하고 싸우는 경우도 많죠. 뭐 엄마가 열받으면 우리 같이 죽자 막 그냥 그래버리고 너무 화나니까 그죠. 부모가 자식한테 할 말이 절대로 아니죠. 그거는. 근데 얼마나 화나면 같이 죽자 우리. 너 죽고 나 죽자. 이래갖고 못 살겠다 막. 그럼 애 입장에서도 그 사춘기 때는 그냥 아무것도 귀에 안 들리죠.
너무너무 막 그냥, 그래갖고 막 너무너무 분하고 그러면은 아무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때는 사춘기 때라서 이 정신하고 육체하고 지금 따로 놀 때거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그 정신을, 마음을 이렇게 스스로 달랠 줄도 알고, 진정도 시킬 줄 알고, 참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 마음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서 지금 성질이 너무 급하고 욱한 애들 있죠. 욱하는 애들. 그 욱하는 그 성질 때문에 잘못하면 큰 사고 칩니다. 그게. 애가 착한데, 굉장히 착한데, 그럴 애가 아니었는데 큰 사고 친 사람들 있죠. 그 욱하는 성질이 있어, 그래요. 순간적으로 너무 열받아서 욱하는 순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고 치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자기 손엔 칼이 들어있고, 칼이 들려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다 그냥 쓰러져 있는 거야. 정신 차려 보니까. 기억도 안 나, 어떻게 했는지. 욱하는 순간엔 제정신이 아니죠. 그 큰 사건을 벌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욱하는 마음을, 그런 게 있는 애들은 반드시 정신, 마음을 꼭 자기가 조절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침착하게 마음을 닦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햇빛을 좀 많이 쬐이고, 햇빛 쬐이게 되면 사람이 밝고 명랑해지거든요. 그렇게 돼야 돼요. 항상 인생을 밝고 명랑하게 사세요. 나는 가난하게 자랐어도 항상 밝고 명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는 오락부장도 했어요. 앞에다 가가지고 애들한테 막 맨날 옛날 얘기해주고, 재미난 얘기도 해주고, 퀴즈도 막 내고, 대학교 때도 지금 그랬던 기억이 나네. 우리가 제주도, 이제 우리 과에서 같이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동하는 동안, 한두 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가는데, 심심하잖아요. 그때 되면 이제 내가 또 이제 마이크 잡고, 사회 진행도 하고, 재미난 퀴즈도 내고, 이러면서 이제 다 같이 웃고, 그 명랑하게 사는 게 그게 좋습니다. 명랑하게. 어차피 잠깐 바람처럼 왔다 가는 인생인데, 맨날 찌푸린 하늘처럼 그렇게 그냥 인생 찌그리고 그냥 짜증내고 이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짜증내고 인생 사나, 명랑하게 사나, 어차피 죽어서 무덤 들어가는 거 똑같은데.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도 하고, 나중에 좋은 직장에 가가지고, 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리고 그냥 인생 신나게 이렇게, 누구 크게 미워하지도 말고, 그래갖고 그냥 저렇게 즐겁게 살다가 모든 사람하고 재밌게 잘 살다가 그러고 이제 내 소풍이 끝났구나, 잘 놀았다, 이런 말하고 지구를 떠나가면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사람은 참 훌륭하게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막판에 막 몸에 그죠? 큰 병에 걸리거나 그 병은 뭐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건강 관리를 잘해두면 나중에 몸에 큰 병을 걸릴 확률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길게 인생을 보고 아직도 어리지만 길게 보고 뭐든지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내 말은 어리다 그랬지만 이제 결코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플랜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럴 나이가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얘기가 아니에요. 반어른이라도. 자,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합시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하고 해피하게 그렇게 살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 파이팅!